현재 헌재 상황을 제일 잘 아는 부류 중 하나인 법조 기자들의 피셜이 나왔습니다. 기자협회보가 헌재 상황을 취재하는 각 언론사 법조 기자 10명에게 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물었더니 그중 8명이 재판관 8대0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된다고 내다봤고, 한 명은 7대1로 인용된다고 했고, 남은 한 명은 몇 대 며칠까지는 알 수 없어도 기각 소수 의견이 나올 거라고 봤지만 결국 파면을 예상했습니다. 관련해 한 종편 기자는 위헌, 위법을 판단할 정황과 증거는 이미 많고 국회 기능 마비 시도나 국무회의가 불완전했다는 부분은 여지가 없다며 8대0 만장일치 결정을 예상한 건 헌재도 외부 상황을 고려할 텐데 국론 분열이 심해지고 있어 재판관 의견이 갈린 채 나가면 안 된다는 암묵적 의견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해당 부분은 사실 국힘도 같은 생각으로 보여지는 시그널이 떴습니다. 재밌는 상황이 하나 있는데 관련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국민의힘이나 여권 내부의 분위기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해 있는 이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어제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임명 카드가 살아있는데 덜컥 변론 재개를 하자고 했다가 마은혁을 만약에 임명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말자 이런 의견을 냈고, 여기에 다수 의원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동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오늘 중앙일보 단독으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변론 재개를 주장을 했었고, 바로 얼마 전에 그러니까 9일 일요일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윤석열 피고인이 석방되자마자 그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헌재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제 이 변론 재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실체적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내놨었는데 당장 어제 저녁부터 좀 기류가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류 변화의 어떤 징후 중에 하나로 또 이제 이 윤석열 피청구인의 변호인단도 어제 관련된 보도가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 보니까 윤석열 피청구인의 변호인단 쪽에서 지난 주말에 관저를 방문을 해가지고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윤석열 피청구인을 설득을 했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사의 어떤 맥락을 짚어보면 아마도 석방된 윤석열 피청구인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라라고 변호인단 쪽에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 검토 결과 윤석열 피청구인의 변호인단 쪽에서는 변론 재개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윤석열 피청구인을 오히려 설득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또 조선일보에 보도가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도 법조인들을 좀 이제 취재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단의 판단에 이제 두 가지가 작용을 한다. 하나는 변론 재개를 해봐야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 네,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민주당이 장외 총력전을 펼치는 게 탄핵 기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선고 기일을 늦추지 말라고 압박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희망 회로가 아니라 인용밖에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 빼봐 8대0 탄핵 인용입니다. 다만 요동치는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더 이상 헌재에서 시간이 늘어지는 걸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건 박지원 의원도 강조해서 말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크게든 적게든 소요를 일으키면 진압하고 조기 대선은 피할 수 없으니 주저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윤석열의 최후가 아주 비참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